5년 만에 기환했는데 단 6일 만에 400만을 찍어버린 남자 배우. 근데 400만 명의 관객을 유치했지만 이 배우 한 명으로 인해 제동이 걸리며 위기에 놓인 작품이 바로 영화 호프가 되겠습니다. 잘 나가던 호프가 톰 홀랜드의 연이은 대작들과 경쟁을 해서 흥행이 가로막히진 않을까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조인성, 황정민 등의 유명 배우가 나온 한국의 대작으로 기대가 있었지만 스파이더맨이 공개된 지 단 며칠 만에 수백만 명의 관객을 모이게 했고 이제 곧 영화 오디세이까지 개봉을 하게 됩니다. 개봉 이틀 만에 100만 기록을 세운 상황에서 결국 황정민 씨의 논란까지 터지게 되면서 호프 영화는 굉장히 위기에 놓이게 되고 말았는데요. 많은 관객들이 황정민 씨에 대한 긍정 여론을 쏟아내던 와중에 대반전이 일어나고 맙니다. 자, 우선 황정민 명예훼손, 스토킹, 무관한 일반인의 신상까지 유포가 되고 있다.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상 유포가 총 3번에 걸쳐져서 이루어졌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최초에 이 폭로녀다라고 알려졌었던 신상이 공개가 됐을 때 황정민 씨의 소속사에서 직접 나서서 2차 가해를 막겠다,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해당 폭로자 여성의 신상과 관련된 추측이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무관한 인물의 신상이 무분별하게 확산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더 큰 문제가 되고 말았는데요. 황정민 씨가 이야기를 했었던 황정민 씨 측에서 이야기를 했었던 이 여성에 관련된 신상 유포가 1차 이후에 2차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 2차조차 당사자가 아니었다라고 밝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3차 신상까지 노출이 되고 말았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황정민 씨를 응원한다라는 미명하에 개인의 신상을 유포하거나 개인의 신상 터리를 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황정민 씨의 논란으로 돌아본 스타와 팬 사이의 이상적인 거리라는 칼럼도 나와 있는데요. 이 AI로 생성된 사진처럼 그 여성이 비판받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황정민 씨의 사생활을 침범한 사생팬에 가까웠고 스토킹 범죄를 해왔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스토킹 범죄를 하는 그런 바닥 인생의 인간은 제가 잘 알고 있다고. 자, 이렇게 남들의 신상을 털거나 특정 인물을 스토킹하는 인간들의 이 심리 상태는요, 굉장한 패배자의 패배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열등감 덩어리 그 자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그런 인간은 잘 알고 있는 만큼 황정민 씨 이번 사태 단순 스토킹으로 볼 수 있을까? 근데 대중분들의 반응이 엇갈리는 이유가 저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단순 스토킹이었다면 왜 이성에게 그렇게까지 집착을 했을까? 패배감과 열등감으로 이루어진 인간의 스토킹이라고 하기엔 이 여성은 매번 황정민 씨와의 이성적인 관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단순한 바닥 인생을 살며 자신보다 뛰어나게 동종업계에서 열심히 달리는 인간을 끌어내리려는 그야말로 물귀신 작전이죠. 나도 망했으니까 너도 망해라. 최악이고 최하의 마인드를 가진 행태와는 결이 좀 달라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논란이 발생을 하고 있었죠. 이것이 사기인가, 범죄인가, 또는 사랑인가, 불륜인가. 자, 그 와중에 이 황정민 씨에 대한 폭로를 한 여성의 신상이 유포가 됐었던 겁니다. 자, 근데 이 상황에서 놀라운 이야기가 반전으로 터져 나옵니다. 카카오톡 멀티 프로필을 공개했다. 황정민 씨의 사생활 폭로녀가 새벽 시간대에 올린 또 다른 증거가 굉장히 화제가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폭로자 여성의 신상이 막 유추가 되고 노출이 되고 추측이 되고 있었던 거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왔었죠. 그런데 그 사이까지 황정민 씨를 폭로하던 이 폭로 계정이 당분간 조용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대중들은 이
이 폭로자가 결국 단순 스토킹 범죄자에 불과했구나. 황정민 씨가 피해자였구나. 라는 의견이 많았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새벽 시간대에 이 여성이 또다시 3차, 4차 폭로를 쏟아냈습니다. 그 핵심은 스토킹 범죄가 아니다. 열등감으로 이루어진 저격이 아니었다라는 건데요. 결국 쌍방관계, 불륜 의혹에 또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내용이 좀 깁니다. 여기 보면 이 여성이 굉장히 정리를 잘해서 올려놨어요. 황정민이 은폐용, 소통수단으로 삼은 멀티 프로필의 화면 구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황정민 씨는 이 관계를 배우자에게 은폐해야 했다. 이것이 이 관계에서 멀티 프로필이 소통수단으로 자리 잡게 된 이유이다. 무슨 말이냐? 이 여성은 이 방법에 대해 항의했다고 합니다. 황정민 씨는 본인의 편리함을 들어 해당 방식을 사용하길 원했고 단순한 의사소통마저 황정민 씨가 연락 여부를 결정하는 비대칭적 소통으로 인해 2년 내내 부당한 상황에서도 제대로 대화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해요. 쉽게 말하면 멀티 프로필로 황정민 씨가 연락을 했다라는 건데 이게 아마 카카오톡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만약 할 말이 있다면 멀티 프로필 배경에 그 하고 싶은 말을 적었어야 했다고 합니다. 개념이 좀 어렵지만 조금만 이해하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왜 저렇게 예뻐 열받게? 즉 상대방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 멀티 프로필에다가 적었어야 됐다고 해요. 그리고 불만 열람이 가능한 블로그 글 URL 링크를 남겨놨어야 한다고 합니다. 누르면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그 글을 열어볼 수 있게끔 서로 약속을 해놨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위젯 카운터 숫자라는 게 있는데 바로 프로필 열람 횟수도 이렇게 표시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의 기분을 압축하여 표시한 프로필 사진을 걸어놨어야 됐다고 해요. 여기 보면 이렇게 톰과 제리의 제리, G 캐릭터가 잔뜩 성이 난 채 하트를 들고 있는 표정이 보이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가 뭔가 비밀적인 소통을 했다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 이 여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폭발적인 반응은 2년 중 지극히 일부라고 할 수 있는 단 2, 3일에 집중되어 있다. 나머지 기간 동안은 오히려 황정민을 배려하여 2달 반 이상 자발적으로 연락을 중단하기도 했다. 멀티 프로필 소통을 수용하며 지내왔다. 그럼에도 황정민은 상호 관계 기간 전체를 부정하며 실제 관계의 맥락과 본인의 선행 발화, 행위는 모두 제거한 채 특정 일자의 반응만을 제출하여 자신을 장기간 일방적 스토커로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왜 이 여성은 이렇게 말을 어렵게 하는 걸까요? 전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2년 동안 자기가 황정민 씨에게 막 연락을 한 건 2, 3일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나머지 기간은 자기가 연락을 끊은 적도 있고 황정민 씨가 대부분 멀티 프로필로 소통을 하자고 해서 그렇게 지내왔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실제 황정민 씨와의 관계 은폐 정황은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다라는 그의 주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는 달랐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위험한 스토커에게 억지로 2년이나 끌려다니며 은폐를 해왔던 거라면 왜 황정민은 자신에게 지속적으로 가족에 대한 과도할 정도의 정보를 쏟아냈고 아내의 의심 정황을 번번이 자신에게 전달하면서도 신뢰감을 표시했냐라는 겁니다. 정말 자신이 위험한 스토커라면 일찍이 경계를 했다면 황정민 씨는 은폐하기보단 수신, 발신 기록 등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며 관리했어야 된다라는 거죠. 또한 굉장히 좀 어른들이 볼 법할 야설적인 요청, 관계 전제를 한 발언, 교제 가능성에 대한 언급, 이런 여러 가지들이 이 여성이 불안하고 가족에게 걱정 끼치기 싫었던 탑 배우의 대처라고 보기에는 이해하기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기존 관계를 인정해도 명확한 거부 이후의 행위라는 구조로 기소하는 건 충분히 가능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따져볼 건 따져봤겠지만 이렇게까지 억울하고 분하고 황당하진 않았을 거라는 얘기라고 말을 합니다. 관계가 없다. 그리고 황정민 씨의 먼저 연락이 없었다. 그리고 뭔가 남녀적인 관계적인 어떤 부분에 대한 상호작용이 없었다.
결국 이 친밀했었던 반응이 공포 때문이었다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황정민 씨가 말이죠. 한쪽만 처음부터 끝까지 일방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만들어야 했다면 그 과정에는 분명 이유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대표와 소속사가 일찍이 개입한 정황까지 뚜렷하게 자료로 남아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황정민 씨는 문제없는 피해자가 되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니냐. 법률상의 피해자가 문제가 없어야 스토킹이 성립해서가 물론이 아니라 말이 너무 어렵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어쨌건 이 여성이 주장하는 건 대표와 소속사가 사전 개입도 했고 뭐 그러다가 여러 가지 자료들과 문제점이 발생을 했다라는 겁니다. 황정민 씨 측은 나중에는 원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한 게 아니라 이전에 자신과의 어떤 문제점들, 사건들이 사라져야만 하는 그 조건을 만들어 왔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뭔가 사귀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 시간을 갖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2주 안에 3번이나 황정민 씨가 먼저 연락을 했고 다시 전화도 했고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황정민 씨가 주장한 2년간의 지속된 스토킹이라는 이 부분은 일방적인 피해만 당했다라는 주장이 자기는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결국 자신의 요청으로 셀카를 전송하기도 했고 자신이 반응을 하지 않자 먼저 전화를 걸어와 후지지 않냐? 나는 곱슬머리가 싫다라는 등의 잡담을 늘어놓는 일상적인 통화가 왜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결국 이 여성의 주장이 굉장히 말이 어렵지만 내용은 그렇습니다. 증거로 나온 건 이거예요.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프로필로 하고 싶은 말 한다고 했죠. 다리가 왜 이렇게 점점 하얘지죠? 오빠 원래 이렇게 하얀 남자였나? 나 무슨 양말 신은 줄 알았네? 그러니까 황정민 씨가 자고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 URL을 클릭하게 되면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됐었다고 해요. 그래서 서로 공유하고 있었던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면 이렇게 글이 나올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황정민 씨가 이 다리털에 대한 부분들 지금 보니까 왁싱도 깨끗하게 했네. 몸이 좀 커진 것 같아요. 이렇게 자신이 적은 글들이 나오게 된 거죠. 그 글을 황정민 씨가 핸드폰으로 연락하여 글 잘 읽었다. 이해해줘서 고맙다. 사진이 그렇게 나온 거지 난 털 안 밀었어. 그런 거 안 한다. 제모 안 한다. 그런데 대답하지 마라. 왜냐면 집이기 때문이다. 글이 수정되기 전 걸 내가 읽었었나? 내일 읽을게. 그러니까 황정민 씨가 자신이 집에 있으니 연락하지 마라. 그리고 서로가 주고받았던 게시물, 블로그 글을 읽었었다라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증거로 이 여성이 올려놓은 겁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이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 전화통화 내용들, 녹취 기록까지 또 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보세요 오빠 하니까 왜? 아니 그게 아니라 뭐지 오빠? 머리 후지지? 아니 그게 아니라 오빠 머리 곱슬거리는 건 이쁜데 내가 보면 맨날 오빠 무슨 날만 되면 머리를 쫙쫙 펴놓더라. 이런 얘기를 주고받았던 녹취까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좀 쭉 들어보도록 할게요. 뭐라고 했나? 자, 여기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너 이상한 거야. 난 머리를 어떻게 커져머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맨날 그래서 모자 쓰고 다니잖아. 몰라. 압수해. 알았어, 나 지금 인터뷰 준비해야 돼. 내가 곱슬머리 너무 싫어. 자,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음성이 들쭉날쭉한 건 이 여성이 자신의 목소리를 편집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앞에 말했던 곱슬머리라던가 제모에 대한 황정민 씨와의 통화 내용이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고받은 글, 상태 메시지, 그러니까 서로가 하고 싶은 말을 단순 연락하면은 이게 뭔가 적발이 될 거라는 불안함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서로 간의 비밀 암호 같은 연락을 주고받았다라면서 쫙 공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론이 다시 한번 뒤집히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엔 어떠십니까? 정말 이것은 스토킹 범죄였을까요? 아니면 황정민 씨가 단순히 여지를 준 걸까요? 아니면 정말 이 여성이 주장하는 대로 불륜 관계였던 걸까요? 문제는 더 있었습니다. 선물로 이 담배를 끊었다. 근데 술을 더 마시게 되어서 술을 끊게 되었다. 아내 덕분에 금주를 하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지 않습니까? 자, 이 황정민 씨가 아내에 대한 사랑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이번 황정민 씨의 사태에 소속사가 많은 입장 발표를 꾸준히 해오고 있는데요. 그 소속사의 대표님이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황정민 씨의 아내분 되겠습니다. 자, 두 사람은요, 결혼을 할 때부터 많은 분들에게 주목을 받아오기도 했습니다. 황정민 씨가 지금은 엄청난 대스타이지만 과거부터 대스타였던 건 아니거든요. 굉장히 힘들었었던 시기도 존재를 했었고, 이 과거에 찍었었던 사진들, 뭐 조승우 씨도 함께 나왔던 그야말로 연극을 하던 그 비슷한 지인들과 찍었던 사진들이 아직도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냥 깡소주를 마시던 청춘 파란한 청년에 불과했던 거죠. 근데 어찌됐건 그런 황정민 씨가 스타로 발돋움하는 데에는 아내분의 내조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좀 됩니다. 실제로 황정민 씨가 했던 이야기를 보면 아내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이다. 화제가 됐던 웨딩 화보도 내 아이디어다 라고 말을 한 바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웨딩 화보거든요. 황정민 씨가 드레스를 입고 아내 되는 분이 오히려 턱시도를 입는 굉장히 상반된 이미지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파격적이었고 황정민다운 웨딩 화보다 라면서 대중들과 팬분들에게 굉장히 화제가 됐었던 장면인데 이것조차 황정민 씨 스스로의 아이디어였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내 사랑꾼의 면모를 드러냈다라고 말을 하면서 여러 예능과 시상식 등에서 아내인 소속사 대표 김미애 대표를 향한 애정을 드러내온 바 있습니다. 당연히 누구나 아내에 대한 애정이 있지 않겠나. 삶에서 가장 친한 친구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내게 손가락질 하더라도 그 사람은 나한테 손가락질 안 할 테니까. 오로지 믿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다. 결혼식 때 입은 건 아니고 결혼식 전에 스튜디오 사진을 찍는데 장난삼아 찍자라고 한 건 내 아이디어였다. 재밌지 않냐? 처음이자 마지막인데 낄낄대면서 웃자고 한 거였다. 위트 같은 느낌이었는데 어떻게 인터넷에 나온 건지는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행복했던 두 사람이고 황정민 씨가 이 논란 사태가 커졌을 때 직접 법적 대응을 하고 이 내부적인 사정을 다 알고 있는 게 바로 소속사의 대표님인 김미애 대표이자 아내 김미애 씨였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황정민 씨가 불륜이었다면 가만히 있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불륜녀와 합장을 해가지고 황정민 씨를 합동 공격을 했을 겁니다. 어마어마한 위약금을 물게 만들었을 거고요. 그런데 이 김미애 씨가 바보도 아니고 이렇게 자신의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는데 어느 아내가 버젓이 지켜보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소속사 연예인의 일이자 자신의 남편의 일인데 대표이자 아내로서 이번 불륜 의혹을 받는 사태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를 안 해봤을까요? 제가 볼 땐 웬만한 흥신소보다 더 디테일하게 조사하면 했지 대충 보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내이자 소속사 대표인 김미애 씨도 불륜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째서 황정민 씨가 그런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지 스스로가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더불어서 이 아내에 대한 아내이자 소속사 대표인 김미애 씨 입장에서 만약 이번 폭로가 사실이라면 제가 볼 땐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그 폭로녀에 대한 주장이 조금은 신빙성이 떨어진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건요. 그 여성이 주장하는 스킨십, 그러니까 이건 불륜이었다 라고 말을 했었던 대목들에 대해 팬들은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아, 황정민이 스킨십하고 애정해주면 그게 다 불륜이야?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야? 라면서 보여준 게 바로 과거 이 강동원 씨와 함께 시사회에 섰었던 황정민 씨의 팬 미팅은 아니지만
팬 서비스 장면들입니다. 여성 팬인데 양 볼을 감싸기도 하고요. 강동원 씨와 세 사람이 함께 끌어안아주기도 하고요. 여성 팬들에게 과감하게 포옹을 해주며 이렇게 다독여주는 모습. 여성 팬과 신나게 셀카를 찍어주는 모습들. 연예인으로 해놓은 모습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미모의 여성이라고 소문이 나 있는데 이게 바로 영화 교섭 때 이 많은 팬들과 함께 찍었었던 당시의 사진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현빈 씨도 있고 황정민 씨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 황정민 씨 근처에 유일하게 눈에 띄는 황정민 보러 옴이라는 플랜카드를 작성한 여성의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여기 아까 제가 앞에 보여드렸었던 바로 이 여성과 동일 인물이다 라고 알려져 있는 현재의 상태예요. 또 다른 사진을 보면 이렇게 시사회 때 모습도 공개가 되어져 있고 또 쭉 내려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황정민 씨의 모습이 보이고 여기 우측에 똑같은 플랜카드로 황정민 보러 옴이라고 한 여성의 모습이 보이실 거예요. 자, 이 여성이 이번 폭로를 감행한 그 여성이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아직 사실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마스크를 쓰고 얼굴 가리고 있는데 이 여성이 이 여성과 같은 여성이라고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자, 하지만 어찌됐건 팬들이 주장하는 바로는 황정민 보러 옴 플랜카드와 그 당시 때 요 모습들이 공개된 당시의 자료들 이걸 비교해가지고 지금 이 여성이 황정민 씨의 폭로를 주장한 불륜 폭로녀와 동일 인물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상털이가 중요한 팩트는 아니에요. 제가 볼 때 만약